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최근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네. 사건은 이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막 열람했어요.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 가족까지다? 그렇죠. 이제 남자친구의 개인정보, 남자친구 아버지의 개인정보 뭐 이런 것들을 왜? 막 예. 알아보니까 이 사실을 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가족들은 기분이 나빴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어봐? 그렇죠. 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고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고 예. 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럼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라고 생각했을 판단을 거고. 해서 기소를 한 거네. 그런데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네.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왜요? 자, 무죄 판단이 왜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검사가 기소한 근거 조항에 따르면 네네. 부정한 수단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의 근거에서 기소를 했는데 부정한 수단과 방법. 그렇죠. 이 지금 해당 피고인은 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 대표적인 부정한 수단 방법은 해킹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이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난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접근이 가능한 정보야. 그래서 열어봤기 때문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를 떠나서 네. 이 해당 근거 조항이 처벌하는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판사님도 이거는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못한 건 맞는데 형사상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한 거죠. 것이네요. 형사처벌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어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는 반드시 명문의 네. 근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법과 관련된 명문의 근거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정보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 이것이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쓴 것이 아니다? 라고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는가? 검사님은 그걸 고민 안 해봤을까요? 반드시 고민해봤을 겁니다. 아무리 열람이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 남자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그걸 왜 열람해요? 동기가 불순합니다. 열람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부정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도 잘못했다라는 전제를 달고 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접근 권한이 있는 자일지라도 그렇죠. 마구 열어보는 것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할 거면 법을 개정해서 법에 해당 내용도 처벌될 수 있음으로 규정한 후에 처벌하는 것이 맞지. 어찌 됐든 그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끌어당겨서 처벌한다 이러면 형사처벌이 굉장히 확장되는 위험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네. 찾아봤는데 1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약간 불가피한 경우 그럴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일단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에서 이용하려고 이것을 열람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알렸으니까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위에서 그걸 알리게 됐고 왜 알렸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마라라는 15조 조항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처벌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은 아마도 70조 이하에 맞습니다. 쭉 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어요. 금지행위 그러니까 나와 있고 단순히 금지가 아니라 처벌되는 행위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권한 없는 자가 부정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형태를 처벌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다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 타인 또는 네.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를 처벌하는 형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의 공무원은 부정하게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도 아니었고 그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타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접근해서 열어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과연 이 공무원이 그 남자친구, 가족까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단순히 내가 열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네. 그것을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어떤 뭐가 있다라고 치면 그것을 수집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수집한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 그 수집에 이용되는 것을 내가 활용하려고 어떤 식으로든 열람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좋은 목적으로 열람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해당 정보를 내가 열람할 때 사유를 입력하고 들어가거나 목적을 입력하고 들어가야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거기에 거짓된 정보를 입력하고 들어갔으면 부정한 수단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열어볼 수 있어. 내가 목적을 기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눌러보면 무조건 열어볼 수 있어. 이렇다면 이 해당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좀 어렵죠. 물론 지금 1심이잖아요. 그렇죠. 1심 판사님은 무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항소심이거나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물론 지금 딱 맞는 구성 요건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처벌 조항이. 물론 그거는 개정을 통해서 들어오면 처벌이 그렇죠. 가능하겠죠. 근데 현 단계에서는 이건 입법의 불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입법의 불비를 불비로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에 생겨날 때만 해도 네네네.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어디 뭐 공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할 때 정보 제공 동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만약에 기관이나 기업에서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어디다 막 팔아요. 문제 되어야 한대요. 문제 되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처음에 이제 태동한 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최근에는 그렇게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죠. 발생하고 네.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이 법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관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그러니까요.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개인정보를 달리 취급했거나 아니면 잘못 개인정보를 표출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셨던 사건 중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은 아니고 판례 사안에 보면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직장 내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을 어찌됐든 형사 고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이용됐던 문건을 활용을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제3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쓴 거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거예요. 수사기관을 고소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분이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고소를 했던 것 이것조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에 아무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단서일지라도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본다면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면 안 된다. 그거 자체를 규율을 하는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열람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제약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뭐 서류를 사인을 하게 해서 왜 이 서류를 열람하게 됐느냐 그 목적까지도 기재를 하게 하거나 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할지 말지의 이제 법리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입법 개정을 통해서 네.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